안녕하세요, 덱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스피닝 릴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에 저는 다이와의 루비어스라는 모델을 구입을 했으며 2500S DH, 이건 더블 핸들이란 의미입니다. 이렇게 더블 핸들을 구입을 했고요. 갯바위 찌낚시에서는 더블 핸들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지만 루어 낚시에서는 아주 인기가 있는 모델이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 더블 핸들인데요. 많은 스피닝 릴의 라인업이 있지만 더블 핸들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핸들이 존재하는 제품군을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 루비어스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지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루비어스라고 하는 네이밍인데요.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이름을 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보석의 한 종류인 루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루비어스가 처음 탄생된 게 2003년이고 그 당시 다이와 스피닝 릴의 플래그십 모델은 토너먼트 에어리티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토너먼트 에어리티라고 하는 모델이 당시 가장 비싸고 좋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비유를 하자면 바로 다이아몬드인 거죠. 그래서 토너먼트 에어리티 다음으로 좋은 모델이 바로 루비어스, 보석으로 예를 들자면 다이아몬드 다음인 루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루비어스가 탄생되었을 그 당시에는 토너먼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지금 현재는 토너먼트도 이그지스트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그지스트와 루비어스 사이에는 세르테이트라든지 에어리티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루비어스 에어리티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 역시 루비어스와 토너먼트 에어리티를 합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이와의 범용 스피닝 릴로는 여러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이그지스트부터 입문자용인 레브로스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베스 낚시라든지 애긴가 같은 루어 낚시에서 인기가 있는 건 단연 이 더블 핸들 모델이죠. 그래서 더블 핸들만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이그지스트와 에어리티, 세르테이트, 루비어스 이 네 가지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더블 핸들은 2500번 쉘로우 타입이지만 세르테이트만 3000번으로 조금 다릅니다. 먼저 무게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그지스트가 170g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하지만 에어리티가 165g으로 더블 핸들 모델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모델이 되겠고요. 세르테이트는 220g으로 조금 무거운데 그 이유는 보디가 알루미로 두껍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세르테이트는 조금 강하게 터프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비어스는 185g으로 확실히 상위 기종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무거운 편이지만 더블 핸들을 장착하고도 185g이라는 무게는 결코 무거운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랙력은 대체로 5kg인데 세르테이트만 10kg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터프한 사용을 전제로 제작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어링의 개수는 그레이드와 가격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이그지스트가 풀 베어링이 적용된 14개, 에어리티가 하나 부족한 13개, 세르테이트는 12개입니다. 그리고 루비어스는 10개인데요. 이그지스트와 비교를 한다면 4개 부족한 베어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루비어스와 플래그십 모델인 이그지스트를 비교를 해본다면 이 베어링 4개의 차이는 바로 여기 핸들 노브와 스풀 안쪽에 베어링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핸들이니까 핸들 노브의 2군데, 스풀 내부의 메탈 부분과 드랙 부분의 1군데, 총 4군데 베어링을 추가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스펙상으로는 이그지스트와 똑같은 베어링의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 모델은 제가 이미 튜닝을 했고요. 작업 영상도 따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베어링 튜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점도 알아보면요. 우선 모노콕 바디는 모든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고 매그 실드도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모델답게 라인 롤러와 드라이브 기어에도 매그 실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리티, 세르테이트, 루비어스 같은 모델들은 모두 다 적용을 시키고 있지 않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 소재로도 이그지스트, 에어리티, 세르테이트는 모두 다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루비어스는 자이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 본체가 금속으로 이루어진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내구성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가격은 어떨까요? 이그지스트는 우선 자릿수가 하나 더 있죠. 10만엔이 넘어갑니다. 에어리티가 6만엔 이상이고 세르테이트가 5만 900엔입니다. 하지만 루비어스는 4만엔대인 미들 클래스로
구입하기도 쉬운 그런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위 기종과 비교를 했을 때 무게가 조금 무겁고 본체의 재질이 조금 다르다는 것. 그 외에 베어링이 부족한 부분은 튜닝으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이 정도 성능의 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다이와의 범용 릴에는 이 4가지 모델만 더블 핸들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모델에도 더블 핸들은 있어요. 지금 가장 비싼 모델부터 순서대로 4가지 모델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루비어스보다 하위 기종인 칼디아나 프림스는 더블 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저렴한 모델 레가리스, 레보로스는 더블 핸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모델들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이와의 릴을 구입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조건 칼디아 이상의 제품을 구입을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저는 항상 릴을 구입을 하면 여러 곳에 베어링을 튜닝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작업이 칼디아 이상 모델과 미만 모델에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풀 내부에 베어링을 2개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작업은 루비어스 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칼디아 이상의 모델부터 가능합니다. 즉 프림스 이하의 모델은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23년 기준으로 프림스 이하의 모델은 스풀의 베어링 튜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라인 롤러인데요. 라인 롤러도 프림스 이하의 모델은 원볼 베어링으로 밖에 튜닝을 할 수 없지만 칼디아 이상 모델은 투볼 베어링으로 튜닝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베어링 튜닝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저렴한 모델을 구입하고 싶다 이런 분이시라면 아무거나 구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릴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모두 다 끌어내서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베어링 튜닝을 권장드리고요. 그럴 경우에는 칼디아 이상의 모델이 아니면 튜닝 자체가 힘들거나 튜닝을 하더라도 현저하게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무조건 칼디아 이상인데요. 이 더블 핸들은 이번 칼디아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위 기종인 루비어스로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스 낚시, 에깅 낚시 등과 같이 이 더블 핸들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가장 가성비가 좋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루비어스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이 루비어스는 파생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루비어스 에어리티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조사의 홈페이지에도 그 정보가 없고 단종이 된 상태고요. 아주 잠깐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에어리티라고 하는 모델이 독자적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루비어스 에어리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왜 갑자기 루비어스 에어리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제품에 아주 독특한 라인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500번 S에 퀵 드랙이 장착된 모델이 있었는데요. 저도 몇 번이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퀵 드랙, 이 드랙 노브의 조작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특수한 드랙이 장착된 모델이 루비어스 에어리티에만 딱 한 모델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모델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갯바위 감성돔 전용릴 길로 LBQD인데요. 지금 설명드린 퀵 드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랙을 모두 잠근 상태로 아주 드랙이 빡빡한데요. 이 상태에서 반바퀴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느슨하게 드랙이 풀려버립니다. 일반적인 릴이라면 드랙 노브를 4바퀴 정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반바퀴씩 작업을 한다면 8번을 작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퀵 드랙은 반바퀴만으로 그 작업이 가능하게 만든 건데요. 갯바위 감성돔 낚시뿐만 아니라 백사장 원투 보리별 낚시라든지 최근에는 베스 낚시와 같은 루어 낚시 분야에서도 이 퀵 드랙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루어 낚시도 점점 라인이 가늘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베스 낚시, 피네스를 주로 하는 낚시는 라인이 아주 가늘어져요. 보통 1.75파운드에서 2파운드 정도 아주 가늘 라인으로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라지마우스 베스보다 스몰마우스 베스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스몰마우스 베스는 발밑으로 파고드는 힘이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 힘만큼은 덩치가 큰 라지마우스 베스보다 더 강하고 랜딩하기 직전 발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 순간 드랙 조작을 잘못하면 라인 브레이크로 이어져 물고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시츄에이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퀵 드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이나 후킹을 할 때는 드랙을 조금 잠근 상태로 평소처럼 사용을 하시고 베스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발밑에 파고들 경우에 그때는 일일이 수동으로 이 드랙 노브를 조절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편하게
반바퀴만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만든 퀵 드랙 시스템을 최근 베스 낚시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낚시에 특화된 모델이 바로 루비어스 에어리티의 2500S 퀵 드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퀵 드랙이 무조건 유리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설명드린 시츄에이션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라인을 두껍게 쓰시는 분들은 라인 브레이크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퀵 드랙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에리어 트라우트, 무지개 송어 낚시와 같이 섬세한 드랙 조정이 필요한 분들도 퀵 드랙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되겠죠. 드랙을 미세하게 조정해 놓은 상태에서 도중에 드랙력을 바꾸지 않으신 분들도 역시 퀵 드랙은 불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어디까지나 가늘 라인을 사용한 피네스 낚시에서 라인 브레이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빠른 드랙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든 아이템이 바로 이 퀵 드랙인데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퀵 드랙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루비어스 에어리티의 그 특정 모델을 구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와의 공식 튜너 SLP 웍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퀵 드랙을 할 수 있도록 이 노브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바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와의 거의 모든 스피닝 릴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게 그 특징이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2500번과 3000번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퀵 드랙 노브도 현재 두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첫 번째는 EX 퀵 드랙 노브입니다. 이 노브는 상위 기종에 대응을 하고요. 이그지스트, 세르테이트, 루비어스 에어리티,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에어리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노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구입한 알파 퀵 드랙 노브인데요. 이 노브는 보급형 모델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루비어스와 루비어스 FC, 그리고 에깅으로 에메랄다스 에어라든지 에메랄다스 에어 FC, 그리고 다튜라, 범용 릴로는 칼디아에 적용이 가능한 노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릴의 퍼포먼스를 모두 끌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칼디아 이상의 모델을 구입하실 것을 권장을 드렸는데, 베어링 튜닝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퀵 드랙 노브도 칼디아 이상의 모델에서만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퀵 드랙 노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품은 말 그대로 노브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노브이고요. 본래 달려있던 노브를 빼버리시고 여기에 교환을 하면 됩니다. 그럼 퀵 드랙 노브와 교환을 하기 전에 순정 노브는 얼만큼 조이고 풀어야 하는지 먼저 보시죠. 지금 완전히 다 잠근 상태이고요. 스풀이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바퀴, 반바퀴, 한 바퀴죠. 여전히 박스입니다. 반바퀴, 또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조금 느슨해졌고요. 반바퀴, 또 반바퀴, 세 바퀴를 풀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또 반바퀴, 또 반바퀴, 총 4바퀴를 풀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도 돌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느슨해집니다. 그럼 퀵 드랙 노브를 한번 교환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노브를 빼주시고 여기에 퀵 드랙 노브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넣고 돌려주시면 이미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자, 모두 잠근 상태면 아주 빡빡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반바퀴만 돌리더라도 엄지손가락으로 돌아갈 만큼 바로 느슨해졌죠. 여기서 반바퀴를 더 돌리면 아주 느슨해집니다. 이게 바로 퀵 드랙이죠. 기존의 노브로는 3바퀴, 4바퀴를 돌려야지만 느슨해졌지만 드랙 조정을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는 기능을 이 노브를 교체함으로써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LP 웍스에서는 이런 커스텀 스풀도 판매를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2500번 스풀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더블 핸들 모델은 2500번 S 셜로우 타입이기 때문에 나이론 라인보다는 PE 라인을 사용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론이나 후로로 카본을 사용을 하실 분들은 순정보다는 이런 옵션 스풀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옵션 스풀에는 2500번이 있기 때문에 나이론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풀이 하나 더 있다면 순정 스풀에는 PE 라인으로 퀵 드랙을 장착해서 에깅으로 사용을 하고, 옵션 스풀에는 나이론 라인을 장착해서 루어 낚시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이와 스피닝 릴의
더블 핸들 모델과 루비어스가 왜 가성비가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최근 뜨고 있는 퀵드랙을 이용한 피네스 낚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장비 선택에 고민하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루어 낚시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